당분간은 너는 친정에 가 있어. 진우는 우리가 돌볼게. 네 몸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제가 간을 줬는데요. 네가 좀 회복하고 진우도 완전히 나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싫어요. 뭐? 여기 제 집이에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민서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전 남편을 살렸어요. 제 간을 줬어요. 근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나는 접수대에 기대 서 있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바늘이 살속을 긁는 게 느껴졌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다리에 힘이 없었다. 복도 끝에서 들것이 밀려왔다. 바퀴 소리가 차가운 바닥에 울렸다. 산소 마스크를 쓴 진우가 실려 들어왔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급히 뒤따라왔다. 시어머니는 들건 옆에 바짝 붙어 걸으며 진우의 손을 잡고 계셨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수술동에서 누가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가리켰다. 얘가 해야지. 간 이식 얘가 가능하다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간호사가 종이 뭉치를 건넸다. 무거웠다. 아니, 가벼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 손에는 무겁게 느껴졌다. 시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다.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었다. 언니가 해줄 거지? 지금 이럴 때 잔말은 없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다.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다. 박민서. 세 글자가 천천히 완성됐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갔다. 진우가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문이 닫혔다.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진우만 살면 돼. 우리 진우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 제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나는 링거대를 끌었다. 바퀴가 삐걱거렸다. 발걸음이 느렸다. 누군가 제 옆을 빠르게 지나쳤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췄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나는 반대편 구석에 앉았다. 멀리 떨어져서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수술은 6시간 걸린다고 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빨갛게 물들었다. 형광등 빛이 스며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문자였다. 내일 미팅 참석 가능하신가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화면을 껐다. 무릎 위에 핸드폰을 놓았다.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수술 들어갔어. 가는 며느리가 준대.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목소리가 담담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냥 무릎 위에 손을 내려다봤다. 손등에 링거 바늘 자국이 파랗게 멍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누군가 울었다. 누군가 안도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녁 6시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지만
다리가 휘청거렸다. 링거대를 잡고 천천히 다가갔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이고 기증자분도 이상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막혔다. 기증자분은 회복실로 이동하실 거고 환자분은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실 겁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회복실로 가는 길.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다. 나는 앉았다. 링거대는 휠체어 옆에 걸렸다. 간호사가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다. 복도를 지나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회복실 침대에 누웠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옆구리가 아팠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리는 통증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혈압을 쟀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고 나갔다.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숨을 쉬었다. 들숨과 날숨이 고르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진우는 살았다. 나는 그를 살렸다. 하지만 나는 지금 혼자였다. 회복 병실로 옮긴 건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다. 침대가 움직일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천장만 바라봤다. 병실은 2인실이었다. 내 침대는 창문에서 먼 쪽이었고 진우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진우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계셨다. 밤새 지키셨는지 눈가가 부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누운 채로 바라봤다. 돌아보지 않으셨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다. 내 팔에서 링거줄을 갈았다. 바늘이 빠지고 다시 꽂힐 때 따끔했다. 나는 소리 내지 않았다. 통증 심하시면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창문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진우의 얼굴을 비췄다. 내 침대까지는 빛이 닿지 않았다. 나는 그림자 속에 누워 있었다. 점심때쯤 진우가 깨어났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야, 괜찮아? 어디 아파?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다.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우리 아들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나는 그 장면을 봤다. 진우의 눈이 천천히 병실 안을 돌았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잠깐이었다. 진우는 곧 눈을 감았다. 나는 천장을 다시 봤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오후에 의사가 회진을 왔다. 먼저 진우를 진찰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복 잘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가 내 침대 쪽으로 왔다. 차트를 들고 표정이 조금 굳어졌다. 박민서 씨, 간 기능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의사를 봤다. 정상 범위보다 낮습니다.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하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나갔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진우만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구리가 당겼다. 숨을 참았다. 화장실에 가야 했다. 링거대를 잡고 침대에서 내려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 발씩 조심스럽게 옮겼다. 병실 문까지 가는데 한참 걸렸다.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이 밝았다. 사람들이 오갔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계셨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다. 민서야. 나는 멈춰섰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어가셨다. 나는 링거대를 끌고 따라갔다. 발걸음이 느렸다. 창가에 섰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지가 흔들렸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치료비는?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너 지금 일도 못하잖아. 3개월이나 쉬어야 한다며?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신우이가 복도 저쪽에서 걸어왔다.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었다. 우리 옆에 섰다. 무슨 얘기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치료비 얘기하는 중이야. 신우이가 나를 봤다. 음료수를 빨대로 빨아 마시며 말했다. 언니가 이식했으면 됐지. 치료비까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나는 신우이를 봤다. 신우이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냥 쳐다봤다. 진우 오빠 수술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언니 치료비까지 어떻게 해? 내 손이 링거대를 꽉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리고 언니 회사는? 계속 쉬면 잘릴 거 아니야? 신우이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혔다. 일단은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린 진우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벅차.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복도 바닥이 보였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 그 위에 내 그림자가 작게 드리워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돌아서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는 밝았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늘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링거대를 잡고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옆구리가 쑤셨다.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진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계셨다. 신우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거렸다. 내 숨소리만 들렸다. 얕고 불규칙했다. 밤이 됐다. 간호사가 소등을 알렸다. 병실 불이 꺼졌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진우 옆간이 침대에 누우셨다. 신우이는 집에 갔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뜨고 어둠을 봤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진우를 살렸다. 내 몸을 주고. 하지만 아무도 내 통증을 물어보지 않았다. 아무도 내 회복을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수술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거즈가 만져졌다. 그 아래 상처가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마른 눈으로 천장을 봤다. 새벽까지. 퇴원한 건 수술 일주일 후였다. 진우는 아직 병원에 남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집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다. 허리를 숙이는 게 힘들었다. 옆구리가 당겼다. 천천히 쪼그려 앉아 신발을 정리했다.
거실로 들어갔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어두웠다. 나는 커튼을 열었다. 먼지가 햇빛에 날렸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소파에 앉았다. 몸을 기댔다. 숨이 찼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졌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복귀 일정 알려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소파에 놓았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집에서 혼자 지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계셨다. 신우이도 몇 번 문자를 보냈지만 나를 보러 오지는 않았다. 진우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약을 먹고 상처를 소독하고 침대에 누워 지냈다. 밥은 거의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물만 마셨다. 몸무게가 줄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였다. 수술 2주째 되는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진우 퇴원이야. 짐 좀 챙겨서 병원에 가져다 줘. 나는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진우의 가방을 챙겼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개켰다. 손이 느렸다. 힘이 없었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 하나씩 가방에 넣었다. 책상 위에 진우의 휴대폰이 있었다.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그 옆을 지나가다 멈췄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다. 보낸 사람 엄마. 나는 화면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다. 지분 정리 오늘까지 끝내고 민서는 조용히 보내는 게 좋겠어. 나는 그 문장을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3번 읽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가방 손잡이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화면을 내려다봤다. 글자들이 흐려졌다. 아니, 내 시야가 흐려진 것이었다. 지분 정리. 조용히 보내는 게 좋겠어. 나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손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무겁게 아무 힘도 없이 숨을 쉬었다. 들숨이 짧았다. 날숨이 길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울음인지 토할 것 같은 건지 알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벨소리가 끝났다. 다시 울렸다. 나는 그냥 앉아서 핸드폰이 울리는 걸 들었다. 문자가 왔다. 가방 챙겼어? 빨리 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시간쯤 뒤 현관문이 열렸다. 열쇠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나는 침대 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민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방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봤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봤다. 가방 왜 안 가져왔어? 연락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주워 들었다. 지퍼를 확인했다. 이것밖에 안 챙겼어? 진우 운동화도 필요한데.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옷장을 열었다. 운동화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말없이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나를 봤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문자. 내 목소리가 나왔다. 쉰 목소리였다. 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맞구나. 시어머니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팔짱을 꼈다. 민서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너도 이 상황 힘들잖아. 우리도 힘들어. 진우도 아직 회복 중이고.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너는 친정에 가 있어. 진우는 우리가 돌볼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몸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숨이 툭 끊어졌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제가 간을 줬는데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고맙지. 그건 우리도 알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서 더 이러는 거야. 너도 몸 추스를 시간 필요하잖아. 여기 있으면 진우 신경 쓰이고 너도 편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제가 왜 불편해요? 민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도 알잖아. 우리 사정. 지금 진우 회사도 불안정하고 너도 일 못하고 치료비며 생활비며 이게 다 돈이야. 나는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내 눈을 피했다. 그러니까 잠깐만. 3개월만. 내가 좀 회복하고 진우도 완전히 나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3개월. 나는 그 말을 씹었다. 3개월이면 모든 게 정리될 것이다. 지분도 재산도 나도. 싫어요. 내가 말했다. 뭐? 여기 제 집이에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민서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다. 전 남편을 살렸어요. 제 몸을 줬어요. 근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자는 거잖아.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날 버리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나도 시어머니를 봤다.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었다. 일단 진우부터 데려올게. 너는 생각 좀 해. 시어머니가 방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열쇠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방 안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날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안았다. 얼굴을 묻었다. 내가 살려낸 사람들, 나를 버리는 사람들, 그 둘이 같은 사람들이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것 같았다. 마음이, 몸이, 모든 것이. 햇빛이 내 등을 비췄다. 따뜻하지 않았다. 그냥 밝았다. 그뿐이었다. 3년이 흘렀다. 대성바이오 신사옥 대강당.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이름이 떠올랐다. 대표이사 박민서. 나는 단상 위에 섰다. 검은 정장을 입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고개를 곧게 들었다.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대성바이오 대표이사 박민서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떨리지 않았다. 내 뒤로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투자자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재영 회장도 계셨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보고 계셨다. 발표는 30분 동안 이어졌다. 신약 개발 과정, 임상 결과, 향후 계획. 나는 준비한 대로 말했다. 질문이 쏟아졌다. 하나씩 답했다. 발표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이 명함을 건넸다. 악수를 청했다. 나는 받고 악수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표님, 사진 한 장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한 번, 두 번. 리셉션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20층 대표이사실. 통유리 창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서류를 펼쳤다. 비서가 노크했다. 대표님, 방문객이 계십니다. 누구죠? 성함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대표님 가족분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펜을 놓았다. 잠시 멈췄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비서가 나갔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다. 나는 그들을 봤다. 일어서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 시누이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 얼굴에 웃음을 억지로 띄우고 있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어색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앉으세요. 내가 말했다.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았다. 나는 책상에서 일어나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차가 준비돼 있었다. 비서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나는 찻잔을 하나 집어들었다. 천천히 마셨다. 민서야, 그동안 연락 못했어. 네가 좀 바쁘더라. 시어머니가 말했다.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다. 오늘 발표해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민서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짧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다. 언니, 우리 진심으로 축하하러 온 거야. 언니가 이렇게 잘 됐는데 가족으로서 당연히. 가족. 내가 그 말을 잘랐다. 시누이가 입을 다물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시누이를 봤다. 시누이가 시선을 피했다. 민서야, 그때 일은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어려웠잖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진우도 많이 힘들어. 회사 그만뒀거든. 요새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듣고 있었다. 표정 변화 없이. 그래서 민서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도와달라고요? 내가 말했다. 진우가 요새 건강도 안 좋고 내가 제약회사 대표니까 혹시 자리 하나. 나는 일어섰다.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두꺼웠다. 다시 소파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놓았다. 이게 뭐야? 시누이가 물었다. 나는 서류철을 그들 쪽으로 밀었다. 열어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을 넘겼다. 얼굴이 굳었다. 이건 문자 메시지 캡처였다. 지분 정리 오늘까지 끝내고 민서는 조용히 보내는 게 좋겠어.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찍혀 있었다. 다음 장. 통장 내역이었다. 4명의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인출된 금액들. 그 다음 장. 이혼 서류 초안이었다. 작성 날짜는 내가 수술하고 2주 뒤였다. 내 동의도 없이 준비된 서류. 시어머니가 서류를 보며 입술을 떨었다.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나는 잠시 멈췄다. 그들을 번갈아 봤다. 여러분이 절 버린 거라는 걸.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누이가 변명하려 했다. 언니, 그때는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어서 제 돈을 빼가셨어요? 내가 물었다. 차갑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정신없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하셨어요?
신우이가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가 손을 모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민서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판단을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요. 나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제가 남편에게 간을 주었을 때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통증으로 움직이지도 못할 때 치료비가 없다고 하셨죠. 민서야. 그리고 절 버리셨어요. 조용히. 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조용했지만 명확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시는 건 제가 성공해서 필요하기 때문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신우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서류철을 닫았다. 다시 내 쪽으로 당겼다. 돌아가세요. 민서야, 제발. 진우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제가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 거라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민서야, 우리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는 일어섰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저 아래 어딘가에 3년 전에 내가 있었을 것이다. 힘없이 걷던 버려진 나. 한번 봐달라고 하셨죠.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저도 한번 바라봤어요. 어머님께 도와달라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근데 어머님은 안 봐주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도 함께 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빌딩들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영 회장이었다. 나는 받았다. 대표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녁 약속 있으세요? 투자자들이 식사 자리 준비했는데. 지금 갈게요. 통화를 끝냈다. 자켓을 입었다. 가방을 들었다.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단정했다. 지치지 않았다. 3년 전과는 달랐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았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눈을 떴다. 밖으로 나갔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절대. 진우를 만난 건 사무실이 아닌 조용한 카페였다. 내가 장소를 정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하지만 완전히 사적이지도 않은 곳. 오후 3시. 나는 먼저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다. 진우가 들어왔다. 문을 열고 두리번거렸다. 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걸음이 느렸다. 예전보다 말랐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다. 내 앞에 섰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일어서지 않았다. 앉아요. 진우가 앉았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봤다. 다시 나를 봤다. 오랜만이야. 진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진우가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폈다. 너 많이 달라 보여. 그럴 거예요.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너무 오래 식었다. 어머니랑 지연이가 다녀갔다던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랑 지연이가 그렇게 할 줄은.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당신도 알았잖아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문자. 어머니가 보낸 거. 당신 휴대폰으로 왔잖아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 말을 반복했다. 진우가 입을 다물었다. 항상 어쩔 수 없었죠. 당신은. 나는 서류 봉투를 진우 쪽으로 밀었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첫 장을 봤다. 협의 이혼서였다. 민서야. 다 작성했어요.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요. 진우가 다음 장을 넘겼다. 재산 분할 합의서였다. 눈이 커졌다. 이건 너무 많아. 내가 이렇게 받을 수는. 법적으로 당신 몫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많이 가지는 건 제가 번 거고,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재산은 반씩 나누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법대로 할 거예요. 감정 섞지 않고. 진우가 서류를 내려다봤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해. 알아요. 그때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약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내가 나한테 간을 준 거 나 매일 생각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그래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너를 버렸어. 엄마 말대로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정말 최악이야. 나도 알아. 나는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걸었다. 당신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진우를 보지 않았다. 창밖만 봤다. 가족이었으면 날 버리지 않았겠죠. 진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지금은 아니었다. 민서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진우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안 돼요. 제발. 이미 끝났어요. 3년 전에. 나는 테이블에 놓인 펜을 집어 진우에게 건넸다. 서명해요. 진우가 펜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서명란을 봤다.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진우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다. 펜을 들었다. 서류에 이름을 썼다. 강진우. 세 글자가 천천히 완성됐다. 다 쓰고 펜을 내려놓았다. 서류를 나에게 밀었다. 나는 서류를 확인했다. 봉투에 다시 넣었다.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뭐가 고마워? 정리할 수 있게 해줘서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방을 들었다. 진우도 일어서려 했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앉아 있어요. 진우가 다시 앉았다.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마지막으로 간을 준 건 후회 안 해요. 내가 말했다. 진우가 나를 봤다. 당신을 살린 건 그때의 나였으니까. 나는 잠시 멈췄다.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는 내가 살려야 했어요. 진우가 입술을 떨었다. 말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잘 사세요. 나는 돌아섰다. 카페 문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천천히 확실하게. 민서야. 뒤에서 진우가 불렀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선선했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유리문 너머로 진우가 보였다.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 모습을 잠시 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앞을 봤다. 거리를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빌딩들 사이로 빛이 쏟아졌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보도블록 위로 핸드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받았다. 네, 대표입니다. 대표님, 내일 미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었다. 택시를 잡았다. 차에 올라탔다. 대성 바이오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가 출발했다.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가 흘러갔다. 건물들, 사람들, 신호등, 나무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나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이제 끝났으니까. 택시가 회사 앞에 섰다. 나는 내렸다. 건물을 올려다봤다. 20층 높이 유리로 된 외벽. 그 안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었다. 나는 로비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눌렀다. 20층.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평온했다. 슬프지 않았다. 화나지 않았다. 그냥 고요했다.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대표이사실 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책상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사무실을 비췄다. 따뜻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서랍에 넣었다. 잠갔다. 컴퓨터를 켰다. 일정을 확인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도 할 일이 가득했다. 나는 그 일들을 시작했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끝나고 있었다. 완전히.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되고 있었다. 조용히.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